감수분열이라고 돼 있죠. 같은 말입니다. 감수분열, 또 다른 말로 생식세포 분열. 우리가 이제 체세포 분열이라고 했잖아요. 앞서 분열을 체세포 분열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좀 엮은다면 생식세포 분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고요. 우리가 요거를 같은 표현으로 감수분열이라고 쓰죠. 여러분 요 두 개의 용어가 같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일단은 요 얘기를 좀 할 텐데 감수분열, 생세포 분열을 왜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체세포는 2n일 거죠? 2n은 46. 여기도 이제 2n은 46. 핵상을 표현했다는 얘기는 염색체수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면 2n은 46, n이면 23. 그죠? 이것만 쓰더라도 여러분이 염색체수를 읽으실 수 있을 정도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자가 만들어지고요. 정자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제 난자가 만들어질 거라고요. 훨씬 크죠,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네. 이게 이제 수정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녀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죠. 자, 어릴 때는 머리가 크죠. 머리가 크고 몸이 작잖아요. 이렇게 해볼까요? 이런 이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됐어요? 그럼 아기도 여러분들 똑같은 어때요? 2n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빠로부터 만들어진 정자가 2n의 체세포 분열하고 엄마로부터 만들어진 난자가 2n의 체세포 분열을 한다면 2n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게 더하는 거니까 4n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초, 울트라, 슈퍼, 하이퍼, 외계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봅시다. 2n이 되려면 여기 절반, 여기 절반이 돼야 n과 n이 만나서 n23, n23이 만나서 2n은 46인 우리 인간,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손 뭐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감수분열의 뭐라고 배웠습니까? 세대를 거듭하더라도 아빠로부터 자녀, 아빠 엄마로부터 자녀, 그 자녀, 그 자녀 세대를 거듭하더라도 염색치수가 어떻다? 2n은 46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려고 바로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이거 이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번에 이제 바뀐 교육과정에서는 이전 여러분들 교육과정의 생물 1에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던 세포 분열의 각 단계에 대한 그림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단계에 대한 그림을 여러분들이 문제에 적용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감수 분열, 생세포 분열의 각 단계별로 한번 도식화된 그림을 같이 좀 그려보려고 그래요. 아시겠죠? 자, 이쪽으로 와볼까요? 자, 선생님이 8개의 박스를 그려놨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배웠듯이 어렴풋이 기억될 거예요. 감수 분열은 2회 연속 분열이다. 1분열, 2분열이 있어요. 감수제 1분열, 감수제 2분열 이렇게 표현하죠. 생식세포 제1분열, 생식세포 제2분열이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아요. 그런 표현은 없어요. 쓰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감수제 1분열이다, 감수제 2분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간기죠. 자, 간기에 지금 선생님이 지금 그린 게 핵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간기 때 여러분들 어떤 형태로 있어요?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 실처럼 풀려 있다. 뭐죠, 이름이? 네, 대답해 보세요. 염색사로 돼 있죠. 자, 그러면 아빠 거 하나 있을 거고요. 선생님은 조금 더 실제적인 그림이 아니라 좀 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인데 이게 이제 S기 때 뭐가 되죠? 복제가 되죠. 복제가 되죠. 그래서 DNA가 복제되는, 염색사가 복제되는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어요? 선생님 지금 몇 쌍만 그린 거예요? 23쌍 중에서 한 쌍만 그린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2쌍을 그려서 연습해도 되고요. 3쌍 그려도 되고요. 근데 뭐 여러분들 3쌍, 4쌍 그렇게는 안 나오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연습을 좀 해보시려면 2쌍까지는 그려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요거랑 다른 사이즈, 다른 크기의 한 쌍을 그리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요게 여러분들 간기 때입니다. 그죠? 간기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이제 전기죠. 전기 때는 염색사가 염색체로 바뀌고요. 핵막과 인이 소실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핵막과 인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핵막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저게 염색체로 바뀝니다. 근데 이 전기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체세포 분열과는 달리 상동 염색체가 붙어버려요. 상동 염색체가 붙어버린다. 요거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염색체를 그려보시고요. 염색체를 자, 이렇게 그리셨고요.
또 다른 염색체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서로 달라붙는다는 거죠. 이렇게 둘이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둘이가 지금 달라붙었어요. 이걸 뭐라 그러느냐? 요거를 상동 염색체 접합이라 그래요. 상동 염색체 접합이라고 하고요. 예, 이때 이름을 뭐라 그러느냐? 이때 이름을 이가 염색체. 이가 염색체라고 불러요. 요 용어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감수분열, 감수제 1분열 전기 때 상동 염색체에 접합된 요 이름, 요걸 우리가 이가 염색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배웠듯이 요 각각을 뭐라고 불렀죠, 여러분들? 요 각각을 그렇죠. 염색 분체라 그랬죠? 그래서 4분 염색체라고도 불러요. 4분 염색체. 써볼까요? 뭐 4분 염색체. 4분 염색체. 뭐 이렇게 도 부를 수가 있어요. 염색 분체가 4개다 이런 얘기죠. 됐죠? 근데 이 용어보다는 여러분들이 요 용어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가 염색체.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좀 세부적으로 그리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중심체, 중심립 있죠? 여기서 이제 방추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방추사가 사방으로 여기도 뻗어 나오기 시작하죠. 요 단계가 이제 전기입니다. 네. 어쨌든 요 이가 염색체 된다라는 게 중요하죠. 자, 전기 다음에 뭐죠? 그렇죠. 중기죠. 중기. 적도면에 배열한다. 뭐 그런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자, 그럼 붙어 있기 때문에 적도면에 배열할 때도 자, 지금 이제 핵막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시면 되겠네요. 이 상태로 그리시고. 그 다음에 붙어 있는 형태는 조금 더 옆으로 그릴까요?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그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인 상태로 이렇게 그리시는데 이게 중기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려면은 자, 여기에 있던 중심체, 중심립이 이제 양극으로 이동하는 거죠. 여기로 이제 이동한단 말이죠. 여기로 이동해가지고 여기서 동원체에 이렇게 방추사가 부착되는 겁니다. 중기, 적도면에 이렇게 나란히 배열되는 모습이죠. 됐어요? 중기. 가장 염색체 관찰이 용이한 그 시기죠. 짧지만, 시기적으로는 짧지만 가장 정확히 관찰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중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추사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얘와 얘가 서로 떨어집니다. 헤어져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됩니다. 바로 감수제 1분열 후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그리시고 짧게 그리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양극으로 이동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짧게 그리시고 그 다음에 색깔 바꿔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양극으로 이렇게 이동했다. 이게 여러분들 후기가 되는 겁니다. 감수제 1분열 후기. 양극으로 이동했다. 바로 상동 염색체가 지금 분리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기입니다. 말기 다음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감수제 2분열에 간기가 아니라 전기로 가는 거죠. 감수제 2분열은 간기가 없어요. 즉 DNA 복제는 1분열, 2분열 통틀어서 한 번만 되는 겁니다. 감수제 1분열 간기 때만. 그죠? 감수제 2분열은 간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면 감수제 1분열 말기와 곧 2분열 전기의 그림을 우리가 한번 같이 표현해 봅시다. 그럼 일단은 나눠져야 되겠죠. 세포질 분열이 일어났어요. 감수제 1분열의 말기와 세포질 분열, 그 다음에 전기까지를 한번 포함시켜서 그려본다면, 자, 요렇게 이제 또 전기니까 이제 핵막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하나 그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렇게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분열 전기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이렇게 하나 칸을 치시고, 그죠? 칸을 치시고, 여기에 이렇게 하나 그리시는데, 어때요? 여기서 이제 방추사가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고, 적도면에 배열되어 있는 거죠. 지금 한 개만 그린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방추사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여러분이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게 감수제 2분열 중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후기로 가면은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방추사 길이가 짧아지면서 얘네들이 서로 떨어지겠죠? 바로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분리되는 그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려줄 수 있겠죠. 여기 이제 짧게 방추사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 여러분이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감수제 2분열 후기. 그 다음에 이제 말기 지나서 세포질 분열이 또 일어나면 딸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여기로부터 이렇게 나눠지고 여기로부터 이렇게 나눠지니까 몇 개? 4개가 만들어진다. 그걸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보기 좋게 이런 식으로 4개가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염색체가 염색사로 풀리고 뭐가 됩니까? 핵막과 인이 다시 만들어져서 딸세포 4개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한번 핵상과 DNA 양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2N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림만 보신다면 2N은 2가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그림만 본다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2N은 2죠. 여기도 2N은 2입니다. 요거 조금 오해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이거 하나의 세포입니다.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딸세포가 만들어지지 않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요거는 2N은 2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요거를 읽으셔야 됩니다. 딸세포, 요 하나의 세포를 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N이고요. N은 지금 1인 거죠. 이 그림만 본다면. 그렇죠? 자, 똑같이 따라가시면 여전히 이제 N은 1, 여기도 지금 딸세포 된 게 아니니까 N은 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N은 1이죠.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2N에서 N으로 바뀐다. 언제? 감수제 1분열 때. 감수제 1분열의 특징,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 2N에서 N으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 이게 아주 키포인트예요.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DNA 양을 한번 해볼게요. DNA 양은 요 염색 분체 수차라고 그랬죠? 그럼 얼마예요? 여긴 4다. 여기도 4다. 여기도 4다. 4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지금 세포 하나를 보는 거니까 2로 바뀌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2. 여기도 2. 여기는 1로 됐다라는 거죠. 자, 근데 4에서 1로 되는 게 아니죠. 처음에 얼마였다? 자, 여기 그림 하나 더 여러분들이 예상하건대 자, 이쪽에 잡아볼까요? 처음에 DNA 복제되기 전 N은 요렇게랑 요렇게 있었겠죠.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는 DNA 양이 얼마라고 보셔야 돼요? 2였다고 보셔야 되겠죠. 처음에 2였는데 마지막은 1로 DNA 양도 결국은 반으로 줄어드는 분열이 감수 분열이라는 거죠. 체세포 분열은 어땠어요? 2에서 2였어요. DNA 양이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감수 분열은 2에서 1로 염색체의 수도 반으로 줄고 DNA 양도 반으로 줄어드는 분열이 바로 뭐다? 감수 분열이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감수 분열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드렸어요.